인터뷰. 훅 인터뷰 이어가겠습니다. 한일 정상회담 이후 정치권 공방 커집니다. 이 CCBB를 가려야 되는데 계속 공방만 커져요. 그런 가운데 4월 3일 4.3 유족들을 문재인 전 대통령이 만났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제주에 가고, 그리고 국민의힘 지도부는 찾지 않았습니다. 이런 두루두루 이런 정치적 사항 물어보겠습니다. 박수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 국민소통수석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박수현입니다. 네,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이 열렸습니다. 제주 4.3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에서, 그리고 또 박수현 수석께서도 특별히 많이 이렇게 생각하시고 치르셨었죠? 그렇습니다. 우선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이제 제주를 가셨는데요. 이것은 유족 측에 이제 간곡한 초청이 있었고, 네. 작년 10월에 문재인 대통령 임기 중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했고, 그래서 특별법이 되었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 배보사항이 작년부터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보도가 됐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만, 4.3 유가족들이 네. 양산 사저에 네. 제주 팽나무 한 그루를 가지고 와서 직접 심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걸 평화의 나무다 이렇게 했고요. 오늘 꼭 방문해 주시기를 청했고, 또 문재인 대통령 2018년, 2020년, 2021년 네. 그렇게 이제 제주를 방문을 했었는데 네. 마지막 임기엔 2020년에 꼭 가시고 싶었어요. 네. 그러면서 당신의 손으로 이 제주 4.3의 역사를 어쨌든 좀 정리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왜 없으셨겠습니까? 예. 그런데 그때 이제 윤석열 당선자께서 네. 가시기를 원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는 당선자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당신 일정을 접으셨고, 당선자가 가는데 공군 2호기까지 대통령이 내주셨거든요. 저녁에 내주셨죠.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랬었는데 오늘은 어쨌든 그런 유가족의 요청에 의해서 미뤄놨던 마지막 참석을 오늘 비로소 하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문재인 전 대통령 되셨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4.3 3만 명 넘는 희생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4.3 그래서 역사의 현대사의 비극이었고, 이제 이 상처들을 토닥이면서 이제 상처를 좀 치유해가는 과정인데, 최근에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 그리고 다른 정당에선 현수막을 걸어서 이거 공산 진영에서 만든 김일성 사주다, 이런 얘기 나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셨는지요? 제주 특별법이 되고 배보상이 이루어지는 문제는 이미 진상 규명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네. 진상규명, 역사적으로 4.3의 성격이 규정이 된 것이에요. 네. 그건 국민적 합의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일부 극우 소수 정당이나 네. 그런 단체에서 지금 또 엉뚱한 역사를 되돌리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저는 문제는 이것이 지금 국민의힘 집권 여당에서 방조했거나 거기서 시작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겼다고 봅니다. 네. 지금 말씀하셨지만 태영호 최고위원이 전당대회 과정에서 했던 말, 김일성의 지시에 의한 것이다 네. 라는 것이거나, 또 이런 태영호 최고위원을 그냥 방치하는 국민의힘 지도부, 요즘에 계속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국민의힘 전체의 어떤 사상이나 이념이나 역사관을 의심할 수 있는 일들이 계속 망언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결과적으로 지금 이러한 사태, 이런 것들은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것은 시작하고 방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김기현 대표는 빨리 이 문제에 대해서 결정을 하고 징계를 하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국민의힘이 계속 의심을 받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런 혼란은 또 계속될 것이다. 저는 이런 생각이 걱정이 앞섭니다. 네. 오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제주에 갔고요. 제주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다 와 있어요. 그런데 네. 이재명 대표하고는 안 만납니까? 그럼요.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오늘 유가족 측의 초청으로 가시긴 했지만 네. 그러나 오후 4시에 이제 가셨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공식 추념식에 전혀 지장을 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조용한 행보이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오셨어도 사실은 만날 일이 없었고 네. 또 이재명 대표 현장에 가도 만날 일이 없고 조용한 개인적 차원의 행보였습니다. 네. 작년에는 양보했지만 올해는 참석한다. 이 유가족과의 약속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 주변에서 측에서 이런 얘기 나왔어요.
앞으로 정치인들을 민주당을 포함해서 정치인들 만나지 않겠다 이런 뉴스가 나왔던데 이건 뭐지요? 뭐 저도 그런 의견을 좀 내긴 했습니다만 사실은 뭐 전 대통령을 찾아뵙고 이런저런 말씀도 드리고 듣고 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인데 예. 대통령과 나눴던 그런 이야기들을 밖에 나와서 소위 전원 정치라는 이름이 붙을 정도로 밖에 나와서 전달을 하고 하는 것은 저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얼마 전에 있었던 박지원 전 국정원장께서 다녀오셔서 전했던 말을 가지고 또 박영진 의원과 둘이 또 논쟁을 했지 않습니까? 네. 바로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좀 전 대통령께서 그러한 생각을 하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저도 주요 참모 중에 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예, 예. 근데 대통령이 좀 언짢아하셨습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이?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뭐 그런 품격을 가지신 분이 아니죠. 네. 그러나 어쨌든 그런 분을 대상으로 말씀을 나눈 이야기이기 때문에 더욱더 대통령의 품격과 이런 걸 지켜드리는 것이 네. 말씀을 나눈 사람들의 도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4.3 추념식에는 윤석열 대통령 불참했습니다. 그런데 주말에 야구장 가서 시구하셨거든요. 그리고 대구 서문시장 가셨었거든요. 국민소통수석으로 청와대 수석으로 이 윤 대통령의 행보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지금 대통령실의 참모들의 기능이 지난 1년 지나왔는데 정말 좀 어설프다, 엉성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지금 예를 들어 대통령의 지지율이 막 떨어지는 시점이기 때문에 위기감을 느끼고 그런 지지율을 회복할 수 있는 아주 고정적인 지지층에 호소하기 위한 그런 일정을 짰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네. 지금은 더 중요한 문제가 있잖아요. 제주 4.3에 대해서 제주도에 그런 어떤 현수막이 나붙기고 극우 정당이 바로 하고 그다음에 뭐 극우 단체들이 또 오늘 뭐 집회 신고를 하고 그리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뭐 그런 어떤 망언들이 나오고 더구나 이 진실화해위원회의 상임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임명하게 되어 있는데 그 임명한 위원장 대통령 임명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그분이 지금 제주 4.3에 대해 했던 이야기를 경악할 만한 이야기들 하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혼란을 자꾸 만들어내는데 이럴 때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을 해서 이런 모든 것에 종지부를 찍었으면 좋았겠는데 오늘 뭐가 바쁘신지는 모르겠지만 뭐 말씀하신 대로 서문시장 갈 시간 있으시고 야구장에 갈 시간 있으신데 왜 한미 정상회담 준비 때문에 여기는 못 가셨을까? 그래서 저는 대통령의 정무적 판단이 굉장히 잘못됐다. 그리고 역사를 바라보는 역사 인식 자체를 자꾸 의심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이승만 전 대통령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국민의힘과 대통령도 마찬가지고요. 예. 어떻게 가는 겁니까 이제 앞으로? 아니 그런데 사실 4.3이라고 하는 오늘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완전한 4.3이 취야말로 진정한 화해와 통합의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뭐 정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4.3을 중심으로 놓고 보면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는데 결과적으로 그 당시에 국가 권력이 국가 폭력을 행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그 국가 권력의 정점에 있었던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네.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을 뭐 국부론 뭐 이런 것들 이야기하면서 결과적으로 뭐 찬양하려고 하는 이것이야말로 오늘 평가를 한다면 제주 4.3에 대한 완전한 치유가 아니라 제주 4.3에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대통령 지지율을 아까 얘기했는데 지지율이 좀 떨어지자 이런 지지층 결집 행보에 나섰다고 해서 일단 개요를 말씀드릴게요. 리얼미터가 미디어 트리뷴 의뢰로 27일에서 31일까지 조사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36.7%, 부정평가는 61.6%. 자세한 사항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되는데요. 국정 수행 능력 긍정평가 36.7%. 대통령의 지지율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게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만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는 지난주 갤럽 조사의 경우를 보면 네. 대통령의 국정 수행 능력 평가가 4%포인트가 하락했거든요. 그런데 네. 갤럽의 특성상 1% 정도가 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이 있을 수 있는데 4%포인트는 굉장히 큰 폭의 하락입니다. 네. 그리고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소위 20대 MZ세대의 지지율은
긍정이 13%, 부정이 70%를 이루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그 보수 성지라고 하는 대구 경북에서도 결과적으로 41%가 긍정이고 43이 부정이었어요. 부정이 뒤집어진 것이거든요. 네. 이렇게 본다면 윤석열 대통령 측 집권당 측에서 보면 굉장히 큰 위기죠. 위기죠. 예, 그러기 때문에 부랴부랴 서문시장을 갔다 그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MZ세대의 표가 떨어진 것은 69시간 노동시간의 연장 문제를 가지고 뭐 된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그런 청년 세대들을 만나서 그런 문제가 된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대통령의 진정성을 보이고 그렇게 돌파를 해나가야 되는데 가서 본인을 향해서 환호하고 막 그렇게 박수를 쳐주는 그런 곳에 가서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이 이곳에 오면 언젠가 그런 말씀하셨더라고요. 몸이 아프다가도 낫는다. 그것은 진통제를 맞고 오시는 거지 치료가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결과적으로 대통령께서는 어떤 그런 일정에 있어서 정면 돌파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셔야 지지율이 올라가는 것이지 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일 정상회담 이후에 지금 계속해서 또 일본 언론에서 대통령이 독도 관련해서 위안부 관련해서 그리고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 그리고 대통령실에서는 부인하고 있는 이런 일들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 공방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대통령실의 홍보 라인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홍보 라인이든 그 참모 라인의 기능에 여유가 없어요. 왜 여유가 없냐. 모든 것을 대통령 스스로가 규정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처음에 했던 그 도어 스태핑이라는 거 있지 네. 않습니까? 거기 나오셔서 대통령이 매일 아침 어떤 것을 규정을 해버리니까 집권 당도 거기에 맞춰 따라갈 수밖에 없고 정부도 따라가고 청와대 대통령실의 참모 기능도 거기에 다 맞춰 가도록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해명이 제대로 안 되는데 일본 언론은 보도를 하고 있는데 대통령실에서 해명하는 것을 보면 일본 언론 보도의 본질을 피해서 자꾸 다른 이야기를 동문서답 같은 얘기를 해요. 네. 예를 들면 이번에 보도했던 그런 뭐 예를 들어서 독도 이야기를 영유권 이야기를 했다. 뭐 내지는 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를 얘기했다. 그런데 대통령실은 뭐라고 하냐면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우리나라의 국민의 식탁에 오를 일은 없다라고 직접 답을 하지 않고 다른 말로 답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다면 제가 청와대 대변인과 뭐 소통수석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건 뭔가 좀 숨기거나 돌아가고 있는데 그렇죠. 오염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스가가 했다고 하는데 네. 거기에서 답변하지 않고 그렇죠. 뭐 수산물이 식탁에 오를 일이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어요. 다른 얘기를 하고 다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 것은 분명히 무엇인가 숨기거나 좀 줄이거나 할 의도가 있을 때 쓰는 수법들 아닙니까? 그래서 대통령실의 해명이 점점 더 의혹을 더 키워가고 있는 그런 정국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그 민주당에서는 한일 정상회담 국정조사해야 된다. 국정조사를 권했습니다. 그랬더니 국민의힘에서는 그럼 남북 정상회담도 국정조사하자 이렇게 나왔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아니 민주당이 아무리 야당이지만 좋습니다. 정치 공세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대통령실의 해명이 정말 동문서답이나 본질을 피해가고 있고 답변을 하지 않고 있고 더구나 독도 영유권 문제는 대통령의 헌법상 의무와 관련된 영토 수호의 문제인데 네. 이런 것에 대해서도 말을 정확하게 하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야당으로서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자,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후쿠시마 문제 관련해서 우리 그 야당 의원단이 일본을 한번 가겠다라고 하는 문제도 있잖아요. 네. 그런데 정부는 대통령실은 야당의 이러한 어떤 행동이나 이러한 것들을 무조건 가서 정치 공세라고 몰아붙여서는 안 되고요. 정부가 어떤 외국과 외교적으로 협상력을 가질 때 그 협상력을 키우려면 국회라고 하는 레버리지를 이용해야 합니다. 네. 그래서 외교를 할 때 우리 국민들이 반대한다. 국회 네. 반대한다. 이 얘기를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부나 대통령은 얼마나 편합니까? 국민 핑계대고 국회 핑계대면 되는 것을. 근데 그것을 야당의 정치 공세로 그런 시각으로 봐서는 정말 이 국정 운영이 어려워진다 하는 네.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도 정상회담을 국정조사한 예는 없죠. 예, 그렇게는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거꾸로 얘기하면 정상회담을 하고 나서 이렇게 국정조사를 요구받을 만큼 이러한
정상회담도 역대 없었어요. 그런 것도 같네요. 그리고 아까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 정상회담도 국정조사 하자고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 하고 나서 이런 문제 일으켰습니까? 없었잖아요. 네. 이렇게 혼란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끌어들여서 전 정부를 끌어들여서 하는 것은 정말 이것은 방송이 이런 말이 적당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얘기 아닙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네. 박수현 수석께서 한국갤럽의 조사를 수치를 다 읽으셔가지고요. 개요 말씀드립니다. 지난 3월 28일에서 30일 조사에서는 긍정평가 30, 부정평가 60이었는데요. 그 전 조사는요. 3월 21일, 23일 조사에서는 긍정 34, 부정 58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긍정 수치가 4% 떨어졌네요. 자세한 내용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됩니다. 국민의힘에서 민생 얘기 안 하고요. 예. 김기현 당대표가 됐는데 무슨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정강훈 목사 얘기만 해요. 이런 분들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지난 1년 가까이 이 윤석열 정부나 그다음에 국민의힘이 집권당으로서 보여준 것은 결과적으로 야당이 극렬하게 반발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어떤 정쟁을 유발한 것밖에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적어도 집권당으로서 어떤 새로운 비전을 국민에게 심어주고 해야 될 그런 좋은 시기였는데 그 시기를 다 놓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야당을 대화의 파트너가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발목 잡기만 하는 그런 정당, 방탄정당으로 몰아붙이는 그러한 일만 해온 것이거든요. 민주당도 그걸 알면서도 해야 할 야당으로서 일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예. 아마 현명한 국민들께서 잘 판단해 주시리라 믿는데 그래도 민주당은 그런 어떤 여당을 견제하면서도 그 각종 민생에 관한 이야기들 이슈들을 민주당이 계속 해나가고 있는데. 자, 민주당도 그러면 민주당이 그 거대 야당으로 그 많은 의석수로 민생을 좀 책임지고 좀 이끌고 정책으로 조금 이 나라를 좀 이끌고 나가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또 비판이 있어요. 민주당이 그렇던 민생을 이야기하면 국민의힘이 협상을 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민주당은 단독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많지요. 네. 이번에 지금 양곡관리법 같은 경우도 지금 농민들은 막 죽기 일부 직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가하게 거부권 행사하겠다고 하고 이런 와중이고 민주당을 단독으로 처리한 그런 어떤 떼쓰기 정당으로 지금 그렇게 만들고 있는 것 아닙니까? 민생을 이야기하면 같이 테이블에 올라와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전혀 여당이 올라오지 않고 있어요. 이런 측면들을 볼 때 결과적으로 집권당이 좀 더 많은 그 책임감을 좀 가지고 포용력을 가지고 야당과 테이블에서 민생을 논의해야 민생이 되는 것이지 결과적으로 야당 혼자 한다고 해서 이게 그렇게 쉽게 될 문제가 아니고 그렇습니다. 민주당의 입장도 참 곤혹스러운 것이죠. 국민들은 사는 게 힘들고요. 경제 금융위기가 온다는데 불안하고요. 어렵고 힘든데 여당 야당은 자기 소리만 내고 싸움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들은 누굴 보고 살아야 합니까? 이런 사람 많습니다. 제가 지역에서 지금 국민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매일 듣는 말씀이 혼이 나는 게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그런 말씀이 귀가 따갑도록 듣습니다. 네. 정치 혐오 이런 것 좀 도를 넘어서 정치가 좀 필요 없다라고 하는 말씀까지 하시죠. 그래서 저는 여야가 서로 자기 지지자들을 향한 주장만 하지 말고 결과적으로 중도층에 있는 그런 국민들을 향해서 새로운 비전을 말씀드리고 품격도 지키고 그러면서 정치를 발전시켜 나가야 네. 정치가 신뢰를 얻고 결과도 자기들에게도 이익이 되는 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좀 이 기회에 어쨌든 여당은 좀 더 많은 책임감을 가져라 하는 네. 말씀도 드리고 저희 민주당에게는 좀 더 지혜롭게 돌파해라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지역구 국회의원이 정진석 의원이죠? 예, 아주 네. 큰 거물 정치인이죠. 네. 정진석 의원이 있는 그 지역구민들은 어떤 얘기 제일 많이 하십니까? 저 수석님한테? 예, 역시 그런 똑같은 말씀을 하시고 또 정진석 의원께서도 당의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그런 여러 가지 책임감 때문에 네. 어떤 때는 국민과 다소 동떨어진 말씀을 하실 때도 있는데 사실 친일적인 발언 역사 인식 문제 그 문제는 좀 화가 나요. 그래서 그 문제를 지적하시는 유권자들이 지역에서 많이 계시고요. 그래요? 또 지역의 그런 현수막도 저희도 개첩도 하고 있는데 저는 정진석 의원 개인에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진 않지만 적어도 집권당의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중요하고 민감한
위험한 시기를 책임지고 이끌으셨던 위치에 있었던 분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역사인식의 문제나 이러한 것들을 균형 있게 잘 말씀하실 책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네. 조금 너무 심하셨어요. 정부 여당의 대표가. 네. 여기까지 할게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면 네. 정치적인 발언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3651님께서 점잖은 대감 같으신 수석님 화가 많이 나셨네요. 수석님 참으세요 얘기하는데 박수현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치 피로